이 대변해보자면 식물을 위한 변론 맥 칸데이아스 타인의 사유 2022년 무언가를 변론한다는 것은 기존에 잘못 알려진 사실이나 오해의 시시비비를 따져 바로잡는 일이다. 이 식물이라는 존재와 그 가치를 동물에 비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지구에 식물이 출현한 시기는 4억 5천만 년 전이고 인류는 200만 년 전에 불과하다. 인간보다 훨씬 먼저 그리고 오래 지구에서 살아온 생명체를 우리는 이용 대상으로만 생각할 뿐 제대로 이해하려 들지 않는다. 식물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복잡하고 다양하다. 이러한 식물들이 삶을 관찰하면서 그 세계에 빠져보는 것은 무척이나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저자 맥 칸데이아스는 이 책의 제목과 같은 팟캐스트를 운영하면서 식물의 여러 가지 모습을 방송과 저작으로 세상에 알리고 있는 미국의 생태학자다. 그는 식물을 무리하게 의인화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고 말한다. 식물에게는 뇌가 존재하지 않는다. 신경계도 없고 중앙처리 장치도 없다. 이들은 화학물질을 발산하며 내보내는 신호를 통해 작동하기 때문에 식물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진화에 있어서만큼은 뇌를 지닌 동물보다 얼등히 앞선 존재다. 동물처럼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환경에 적응하여 후세를 이어간다. 정말 뇌가 있거나 외계에서 온 생명체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며 길거리에 아무렇게나 자라고 있다 해서 하찮은 것도 아니다. 인간이 없어져도 식물은 이 초록별에서 여전히 살아날 것이 틀림없다. 인류가 출현하기 훨씬 이전부터 그랬듯이. 반대로 식물이 사라지면 지구상의 모든 동물도 사라진다. 동물은 식물이 광합성으로 만들어내는 당이 없으면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흥미로운 점은 식물들이 광합성으로 빛과 물, 영양소를 얻으려 서로 경쟁한다는 점이다. 숲은 언뜻 조용한 식물들이 나온처럼 보이지만 살아남기 위해 어느 것보다 치열하게 밟고 밟히는 전쟁터다. 이들이 상호작용을 하며 공존한다고 보는 것은 제멋대로 해석하는 인간의 착각일 뿐이다. 식물은 다른 생물과 마찬가지로 의도적으로 이타주의를 실천하지 않는다. 최대 이익을 얻기 위해 다른 존재에 기생하거나 죽이기를 서슴지 않는다는 말이다. 식물과 가장 가까운 동물은 곤충이다. 곤충은 식물을 통해 영양분을 얻고 수분을 도와 식물이 번식하게 하며 때로는 식물이 먹이가 되기도 한다. 이처럼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 중에는 균도 있다. 특히 균균균은 식물 뿌리에 침입하여 그 영양분으로 생활하면서 뿌리가 직접 닿을 수 없는 토양의 모기 성분을 공급받게 해준다. 나무마다 이런 균들과 공생관계를 얽혀 있다. 털을 함부로 옮기면 나무가 죽기도 하는 이유다. 이 책은 식물이 성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준다. 수분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벌이나 나비가 대부분이 매개체 중에서 톡톡이라는 존재는 매우 특별하다.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벌레인 톡톡이는 지붕빨간 이끼 수분을 덮고 지붕빨간 이끼는 톡톡이에게 살 곳을 마련해준다. 딱정벌레도 비슷한 경우인데 이들은 소철이 국가에서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는다. 그리고 알에서 나온 딱정벌레는 여기저기 곶가를 묻힌 채 다른 소철나무로 간다. 한편 나비는 생각보다 별로 실력이 없는 매개체이지만 나방은 수분작용의 스타로 불린다. 그 입지가 어느 정도냐면 조두만두나무는 나방을 포로로 잡아 자신이 곶가를 먹이고 열매 안에 알을 낳게 한다. 곤충이 없는 곳에서도 수분이 이루어진다. 선인장은 박쥐를 통해 수분을 하고 모리셔스 섬의 초롱꽃은 도마뱀을 이용하기도 한다. 번식은 가장 많은 에너지가 요구되는 과정으로 수분을 하는 식물은 보통 매개체에게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만 단지 이용만 하는 경우도 있다. 식물의 세계는 이렇게 복잡다기하다. 식물의 식상에 대한 사실도 흥미롭다. 기억에 남는 것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우선 야자나무 일종인 소크라테아 엑소르하자는 기자는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있다. 이 나무는 기울어진 장대 같은 긴 뿌리를 지상으로 뻗어 또 다른 장소로 이동한다. 뿌리를 지상으로 1m 정도 내밀어 그 위에 줄기를 뻗는 방식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적당한 곳에 정착하고 나면 이동에 사용된 뿌리는 썩어서 사라진다. 똥을 먹는 식물도 있다. 보르네오 섬의 벌레잡이 풀은 대변을 먹고 산다. 곤충을 비롯한 동물의 대변이 질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쥐가 이 풀이 포충 땅 사이로 와서 달콤한 즙을 먹은 후 똥을 싸고 가면 벌레잡이 풀은 그 똥에서 영양소를 얻는다. 그런가 하면 식물을 먹는 식물도 있고 다른 식물이 배출한 곶가를 섭취하는 벌레잡이 제비꽃이라는 것도 있다. 또 자신이 몸속에 세균이나 해균을 설계하여 그들로부터 영양분을 제공받는 경우도 있다. 참으로 다양하고도 기발한 방식으로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구한다. 바로 이것이 4억 5천만 년이나 이 땅에서 식물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이 책에 나오는 식물들의 이름은 하나같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저자는 그러한 식물이 다양성이 소실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그들의 서식지는 빠르게 줄어드는 중이다. 서식지가 사라지면 그것의 식물이 사라지고 그 식물을 섭취하는 곤충과 그 곤충을 먹이로 하는 생태계도 사라진다. 미세한 균류나 미생물 등도 마찬가지다. 한번 잃은 서식지를 보완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저자는 생태계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무너져버린 생태계를 복원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이제는 인류가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펼쳐야 할 때다. 무슨 대단한 캠페인이나 운동에 당장 뛰어들자는 게 아니다. 식물이 이름을 알고 그 식물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다른 생명체를 어떻게 부양하는지 깨닫는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